오늘은 제 생일이라서 저녁 때 동생들과 술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부터 조금 촬영을 좀 미리 맞춰놓고 편안하게 술 한잔 하려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는데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일반 법원칙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법원칙이 판례 포섭을 배우는 하이라이트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다. 특히나 일반 법원칙에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판례가 많은 게 그래서 포섭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실내부 원칙이거든요. 오늘 시간에 이제 일반 법원칙까지 마칠 예정인데, 자, 과잉금지 원칙은 비례 원칙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과잉금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게 이 비례 원칙이 광의의 비례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다 포함하죠. 근데 협의의 비례 원칙 하면 이제 상당성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례 원칙이라면 광의로 쓰인 건지 협의로 쓰인 건지 이게 좀 헷갈리니까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광의의 비례 원칙을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자, 판례도 뭐 내용은 똑같아요. 수단은 목적 달성의 유효적절하고 이게 적합성이죠.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고 이게 필요성이죠.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 원칙, 이게 상당성이죠. 그 다음에 37조 2항의 그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에 가는 게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 비례 원칙의 내용의 그 헌재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추가한다고 그렇게 교수들이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 냉정하게 판례를 보면은 그 비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의 정당성과 비례 원칙은 별개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들이 제가 볼 땐 잘못 해석하는 건데, 세 번째 줄 보면 수단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근데 이래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죠. 수단이라고 하는 게 적합성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엄밀히 보면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법제국가 요청인 비례 원칙 합쳐야 된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비례 원칙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나열돼 있죠. 그래서 비례 원칙을 이제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데, 이런 걸 한번 보고 외울 게 없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기 적합해야 되는 게 방법의 적정성, 이게 적합성이죠.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게 침해의 최소성, 이게 바로 필요성이죠.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법률에 의해 실현되는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 형량했을 때 양자 사이의 적정한 비례관계, 이게 협의의 비례 원칙으로 법익의 균형성, 이게 바로 상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한번 보면 더 볼 게 없죠.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의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 봤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우리가 음미할 거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다. 모든 국가 적용에 적용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들이죠. 자, 이 적합성의 원칙은 33에서 인용했죠. 이거는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죠. 합리적인 존재인 인간이 목적 달성도 안 되는 엉터리 수단을 선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판사나 검사 등의 개업지 제한 규정, 이건 목적 달성도 안 되는 엉터리 수단이다. 그래서 적합성 위반이라 그랬죠. 자, 일단 두 가지 목적을 거론하는데, 중견 판사 및 검사의 확보라는 목적에 비춰 볼 때도 적절한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업이 금지된 곳에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개업지만 제한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때요? 정관 이후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둘 판검사 다 관두지, 이 제한 때문에 정관 이후 혜택을 못 누려서 망설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또 특정 사건으로부터 정실 개입의 소지가 있는 변호사 관여를 배제하여 법률 사무의 공정성과 공신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제한이 획일적인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이것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존음료수에 가는 건 이건 전원합의체인데, 근데 이게 출제가 안 됐다는 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이거는 법정 구간에 관련되는 논점도 있어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 공급 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거, 이건 적합성과 필요성에 위반되므로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 고시는 무효다. 이 고시나 이런 법령 처분성이 부정되는 건 무효밖에 없다 그랬죠. 여기 둘레 다섯째 줄 보면 보존 음료수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게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군요. 이거는 이제 법정 부관에 관련된 논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출제가 됐죠. 그래서 법정 부관 잠깐 보면은 그게 390일에 있죠. 390일에 위에 판례 이게 70하고 연결되는데 고시 정한 허가 기준에 따라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에 제품 전량 수출을 이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거죠. 전량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는 이제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 안 한다는 거. 이러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장사 못하게 하는 거죠. 법정 부관이기 때문에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정되지 않는다. 이게 70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출제가 좀 여러 번 됐죠, 그죠? 390이라고. 그 다음에 필요성, 상당성 판단하는 게 상식적인 그 내용들인데 참 지난번에 확인한다 그랬죠? 그게 기부 체납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 아니다. 60페이지에 5번 판례 있죠. 5번 판례 109페이지 인용했는데 반포 거기 언더패스 이건 110에 있어요. 어차피 오늘 진도 나갈 거니까 미리 한번 보고 올까요? 110페이지 위에 가면 4번 판례가 이게 60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반포 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 운동로를 통해 반포 유수지에 운동시설, 탁구장도 있고 그런데 운동시설을 이용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는데 도로 폭이 25m예요. 무단횡단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도로 신설로 운동로가 차단되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 운동로에 언더패스 방안이 필요한 점, 운동로에 언더패스 설치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요게 60페이지와 관계되는 거예요. 주민의 편익과 그럼 결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거라는 거죠. 그래 다른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니까 억울하지 않냐? 억울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부 체납이라고 무조건 비례 원칙, 과잉금, 부당결 금지 원칙에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보충자료 10페이지 보면 이게 필요성에 관한 게 위반 정도와 제재 정도를 따져보는 건데 위반 정도가 고의, 이건 일부러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거고 과실, 이러면 무겁다고 평가되는데 고의나 악의 과실 없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가볍다고 평가하는 거고 위반 행위 수도 상습적이냐 단 1회 위반이냐 상습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하고 영업취소는 영업취소가 더 중하죠. 영업정지도 한 달하고 6개월은 차이가 있죠. 최단기냐 단기냐. 침해되는 사익의 크기하고 회복되는 공익의 크기인데 일단 그 행위 착수가 없으면 침해가 없는 거죠. 투자액이 다액이고 생계 위험 이런 사익 침해를 크게 봐요. 근데 투자가 없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작게 평가하는데 근데 다음에는 공익을 중시하는 표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판례 나름대로의 법적 가치 판단이거든요.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일반 예방적 공익. 이게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중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환경, 풍치, 미관 등의 보존 필요성. 이게 자연환경인데 자연환경에 관한 거 옛날부터 인정하다가 건축법이 전국에 있는 그 러브호텔 사건으로 이제 이슈화되면서 그 고양시 백석 거기도 그렇고 사당동 근처에 그 거기도 이제 그 관악산 자락이죠. 거기 러브호텔 사건도 당시 건축법이 다 기속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 환경 이런 그 러브호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고려해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이런 경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사회적 환경까지도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이제 건축법에 추가됐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 환경의 보존 필요성도 이제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건위생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죠.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봤죠. 그 다음에 대집행 관련해서는 소방도로 침범한 거, 이 소방도로 그 침범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면 불법 건축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거나 수혜 무시하는 거, 이런 탈법 행위, 합법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경우는 이제 공익을 저지하는 다 상식적인 그 내용들이라 한 번 읽어보면 뭐 두 번 볼 것도 없죠, 그죠? 자, 일단 판단 기준에 가는 거 보면 의무 규정에 대한 최소 침해성 판단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냥 국민에게 아예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 실현할 수 있는데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 집행한다면 이건 침해 취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도 뭐 한 번 보고 더 볼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게 나도 단지 일의 훈령에 위반했는데 요정이라는데 실제는 캬바레였어요. 요정은 이거는 그 고급 룸사롱 4인 기준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고급 룸사롱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 더 비싼 게 요정이에요. 주로 정치 권력자나 대기업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대법원이 실수로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캬바레였어요. 아 근데 파면 너무 심하다. 이 필요성은 너무 심하다. 이러면 필요성이거든요.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운 자이고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인다.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 선의 불가실. 위반 정도도 단 1회 위반. 근데 가장 중요한 영업 취소 너무 심하죠. 외삼촌이 부정위반료를 구입 판매했자 원고 자신은 알지 못한 선의죠. 근데 이걸 취소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재미있는 사건인데 돈 30만 원인데 이건 피동적 수수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 해임해서 쫓아낸 거 이거 너무 심하죠. 피동적인 거. 이거하고 근데 비교할 게 만 원 받고 쫓겨난 게 이게 그 72페이지 보면 그 필요성 위반 부정사례 동그라미 1번 있죠. 교통경찰관이 법규 위반자에게 만원권 지폐 한 장을 2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이렇게 해임. 얘는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능동적 수수예요. 이게 70페이지하고 비교될 건데 얘는 준 걸 피동적으로 수수한 게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능동적 수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이게 2번 접으면 딱 면허증 뒤에 가려지게 딱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건네주도록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고 또 협박까지 했어요. 동승자에게 신고 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 비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게 재질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례였죠. 그 다음 보존음료수의 국내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거 너무 심하죠. 일정한 정도로 제한해도 될 건데 그 다음 단원에게 지급될 금량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지급한 건데 이건 배경이 있어요. 이건 착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장의 지시에 의한 거고 좀 이따 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오패 했는데 이거는 부정사회거든요. 요거는 지워버리고 청소는 위해 매체물로 결정고 시기엔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선의죠. 이러는데 700만 원 만화가게 해서 얼마 번다고 너무 심하죠. 여권 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인사 황장엽 이거 주체재산 맞는 빨갱이 새끼죠. 이게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거. 아무리 그 신변 위해가 있더라도 경호를 강화한다든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 너무 심하다라는 거. 그 금량비 이게 급식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줄 보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니고 유용한 게 아니라는 거고 단장의 지시에 따른 거고 무용단의 다른 용도에 일시 정용한 거고 또 착복한 게 아니라 금액도 소액인데 나중에 다 지급했어요. 근데 이거 해촉 잘라버려요. 너무 심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건 미리 봤죠. 피동적 형태. 그 다음에 아까 그 먹는 샘물 기존고시가 기본권 침해에서 무효인 경우 과징금부가 이거 위반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불법적인 거에 근거한 거니까. 그 다음 보존음료수의 국내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거. 직업의자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그래서 잠재적인 판매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폐쇄한 너무 심하다라는 거. 세 번째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고 어느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한의 정도가 절대적인 거라 직업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화가게 이거 선이라는 게 핵심 표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도표에 깜빡 잊고 안 해놨는데 약사의 그 의약품 개봉 판매행위 이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거 부정사례예요. 이거 분류를 잘못해놨네. 이거는 부정사례. 왜냐면 보건위생이 공익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붙여놨는데 부정사례 4번으로 이것도 정오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건위생을 굉장히 공익을 중시하는 그거라 그랬죠. 그 다음 황장예배 가는 건데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정사례 첫 번째 거 받고 두 번째 보면 이거 아까 잘못 분류된 거 하나 있었죠? 지워버리라 했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얘는 오히려 경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사고를 일으키고 구조치 없이 도주했다. 파면에도 이거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질이 아주 안 좋은 건데 이중으로 돈 받아먹기 위해서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해가지고 돈 받아먹는 거 징계 해임 처분. 그래서 판례 규제가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다 상식적인 결론들이 대부분이라 외울 거는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저랑 한 번만 읽고 이제 몇 가지 그 논리적으로 유추가 안 되거나 포섭이 안 되는 거 그 몇 가지 10%도 안 될 거예요. 자, 여기 사실관계 네 번째 줄 보면 그 퇴직일까지 기간 동안에 피고 연구원의 직원으로서 이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소외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목적으로 병가의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여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병가를 얻고 병가 기간 동안에 소외회사에 근무한 건데 밑에 세 번째 줄이라고 병가 승인은 이게 구책사유도 있는 거죠. 원고가 피고 연구원을 기망하여 받아낸 거고 다음 줄 보면 원고가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병가를 받아 소외회사에 근무한 2개월 남짓의 기간이 또 단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당성이라는 건데 이거 사익을 크게 본 거죠. 이게 선의예요. 근데 영업정지 최장기 6개월이에요. 그 두 번째 핵심 표지 나오죠. 선의 위반 정도는 경미한데 사업정지 기간 중 최장기인 6개월 사업정지 최장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불법이긴 하지만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매출액에 육박하게 하는 거. 이건 사익 침해가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례 공익 중시하는데 유형화되어 있다는 보건위생,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에 조작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전량 회수 폐기를 명한 건데 그 생동성이라고 줄여버리죠.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이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의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처분은 다른 분야의 처분에 비해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되고 비록 시험자리 일부에 이게 이제 함정 들어갈 수 있죠. 일부분의 조작이 있었을 뿐이고 조작 전형 원본 자료에 의하면 생동성 시험 기준상 동등으로 판정될 거라.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이 그러면 그 사익 침해가 크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더라도 조작에 눈 감고 이를 용인하게 되면 사전에 그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거나 보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유통을 방치하는 셈이 되고 불이익은 생명신체까지 침해되잖아요. 경제적 손실을 환원될 수 있는 거에 불과하고 얘 침해되는 거. 공익 침해는 생명 그 신체 이거고 얘가 있는 사익은 경제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당연히 공익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발암물질이에요. 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 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들어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도 영업정지
1개월 정도예요. 이건 당연히 뭐 공익이 크다고 봐야죠. 그 다음 세 번째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수입 녹용 중에 전지 세대를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해분 함량이 기준치를 불과 0.5% 초과했죠. 근데 전량폐기 반송,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유형화시키면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보건위생 이런 정도 경미한 걸 하더라도 보건위생 중시한다라는 거, 그 감각으로 가면 헷갈리지 않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이건 국립공원 인근 이 말 나오면 뭐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그 공익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쪽 판례 본문에 국토 자연의 유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적법이라는 거,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적법이라. 이게 유형화되어 있어요. 327에 보면 그 허가에 이제 관련 판례가 나오는데 327 327의 매매 재량이 예외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 말 나오면 거부할 수 있다. 이게 76 유형화된 거예요. 유형화.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 어때요? 자연환경이죠. 거기다가 통도사 이게 국보급 그 문화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도 굉장히 공익을 중시하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 밖에 택시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와 그 운송 부대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그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교통행정 및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거 중시한다 그랬죠 지금. 그 여기 보면 분진 먼지죠. 소음을 발생시키고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시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이거 아까 잠깐 봤죠. 사회적 환경도 공익을 중시하는 영역이라 그랬죠. 통학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그럼 이 제목을 기타 이거를 사회적 환경이라고 바꾸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사회적 환경이 하는 딱 이용화된 거죠. 적용 영역은 뭐 전 영역이 다 적용되는 거죠.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 똑같죠. 이때 그 이익 형량 이 편에서 또 해당될 때 또 한번 볼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인데 이게 그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는 제한되는 건데 그 일반적인 것과 달리 공익을 중시한다 그러죠. 음주운전 이거 일반 예방적 공익인데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 이거 상식적인 거라 이것도 한 번 보면은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 양적인 거죠. 대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양적인 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이것도 양적인 건 결과의 참혹성 사망이나 중장애까지 이룰 수 있고 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라는 거. 따라서 다음 줄 끝에 가면 일반의 수익적 행정이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있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되는 일반 예방적 측면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될 거고, 특히나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이거 업으로 삼고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돼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서 훨씬 많잖아요. 운전 시간 자체가. 저런 걸 넣어놨나 모르겠네. 저게 78에도 나오죠. 78에 이게 77하고 연결되는 건데 78에 그 6번의 기타 그 괄호 1번 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자,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하면서 범죄 행위로 여기는 이제 강제 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래서 논란이 된 건데 법적 근거가 없지 않냐. 근데 밑에 세 번째 여기 또 나오죠. 개인 택시 운전사라면 운전을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해야 하는 개인 택시 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 택시 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운전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여대생 강제 추행한 사건인데 대전광역시. 근데 그 밑에 헌재 결정이 있죠. 세 번째 쪽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로 최저침해 원칙에 위반되고,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건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로 법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돼 결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제추행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근데 헌재가 지적한 거는 강제추행이 경미한 범죄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법률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강제추행에 관한 판례가 헌재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처 봉김에 그 도로교통법 이거 2회 이상 위반한 거에 그 조항의 내용이죠. 그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는 이거 형벌불소 원칙이나 일사부자리 원칙 또는 비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법률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결론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거고. 자, 다시 돌아볼까요? 그 징계 처분에 관한 건데, 어떠한 처분을 할 건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인데 결정재량은 부정돼요. 법률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하긴 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 종류 6가지가 있잖아요. 파면해임, 정직, 감봉, 이게 이제 중징계고, 그 다음에 감봉, 견책, 이게 경징계인데 그 중에 어떤 거 선택재량만 인정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은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제재적 처분도 특별할 거 없어요. 공용 수용은 이건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그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이게 필요성에 관한 거죠. 그 공익을 빙자해가지고 마구잡이 이렇게 뜯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과잉금지 원칙은 뭐 간단한 상식 갖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관해서 진행하도록